안녕하세요, 박코치입니다. 요즘 뒷광고 문제로 말들이 많죠. 이 뒷광고라고 함은 상업적으로 돈을 받고 소위 말하는 PPL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고 PPL이 아닌 것이냐 하는 그런 방송을 뒷광고를 받은 방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업이나 혹은 인플루언서의 굉장히 신뢰도에 있어서 큰 타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격을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이 기업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분들도 그걸로 이제 너네 다 모든 게 끝이야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해명을 하고, 그리고 다음번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이든 요즘 많은 인플루언서가 논란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논란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을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크게 5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파악 부분입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으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 파악 부분은 반드시 냉철하고 제3자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때 아전인수격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뒤에 4개의 나머지 단계들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이 문제 파악 부분을 제대로 못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는 대응을 하고 사과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신뢰의 어떤 상태에 놓여지게 됐죠. 이후에도 계속 준비는 하셨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또 다른 스텝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죠. 이렇듯이 문제 파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파악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번 2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2번째 단계는 대응 부분입니다. 이 대응은 사과문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틀린 어떤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서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작성을 하는데 문제 파악도 되지 않고 무작정 사과문이든 의견서를 내게 됐을 경우에는 다음번 보는 스텝들이 또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텝마다 굉장히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게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섬세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잘 되었을 경우에 기업이든 인플루언서든 오히려 더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째 부분은 문제 파악과 대응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의 톤의 매너입니다. 대응을 하고 나면 그로 인한 굉장한 후폭풍들이 혹은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들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기업이나 혹은 인플루언서가 어떤 자세로 어떤 식으로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오픈하겠다라는 그런 톤 앤 매너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4번째는 피드백 받기입니다. 이 피드백은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고객이나 혹은 시청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혹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유익한 부분 혹은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을 나눠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종합하여 5번째 마지막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스텝이라는 것은 이 모든 피드백이 반영된 영상이나 반영된 제품을 내는 것이죠. 혹은 반영된 어떤 기업이나 인플루언서의 행동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5가지 문제 파악, 대응,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받기, 그리고 피드백이 반영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들어 두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혹은 문제가 터졌을 때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 미리 만들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좋을 때 만들어만 놓고 세팅만 해놓고 하지 않는 것,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한 번 만들어 놓고 그냥 세팅해 놓고 죽여두는 게 아니라 늘 살아 움직이게 해두는 겁니다. 소비자 혹은 고객, 팬분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모든 부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해주고 모니터링을 하시고 가끔 이거를 테스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저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